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서 5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2페이지에, 거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토지를 갖다가, 크게, 용도를 갖다가, 4개 용도로 나누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용도 지역을 갖다가,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도시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시지역을 싸고 있는 요 외곽, 요 도시지역을 싸고 있는 외곽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이렇게를 비도시지역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비도시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관리지역,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농림지역,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보죠. 문제는 비도시지역 중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에 미지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땅을 미지정이라 그래요. 미지정. 근데 이제 관리지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리지역이 이렇게 또 있을 수 있고, 농림지역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농림지역이 이렇게 또 있을 수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정된 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뭘로 결정하느냐, 지정하느냐 했더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럼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이 있는 거는 지난주에 했는데, 누가 이 결정권을, 이 땅을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난주에 했나요? 응?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이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요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6명의 시장 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돼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땅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게 결정이 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위 제한이 발생하면 내 땅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공용 제한, 계획 제한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독일에서 있는 법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독일 기본법에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공용 제한, 계획 제한이 발생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면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독일법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을 독일법을 차용을 해서 내려앉혔는데, 독일 기본법에는 그렇게 돼서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손실 보상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에 재헌의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정부가 수립됐지만 돈이 없단 말이죠. 돈이 없다 보니까 독일의 제도를 내려앉히는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싹 삭제를 하고 내려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 60년 이렇게 지나고 60년, 7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손실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돈이 무려 한 300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300조 원을 갖다가 손실보상을 하기에는 너무 국가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보상을 영영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제도를 차입은 하긴 했지만 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차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내려앉힐 때 싹 지우고 내려앉힌 이유는 재헌의례, 그러니까 1948년에 7월 17일 날 이제 재헌의례가 하면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빼고 내려앉혔다. 그래서 약간 독일하고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요거 한 조항이 지금 차이가 난다.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만, 용도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네 개로 나눴지만 또 세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세분을 하게 되면 용도 지역 자체가 21개로 이렇게 이제 세분이 되어진단 말이죠. 21개로 세분이 되어집니다.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죠. 색깔은 없나? 이걸로 해야 되나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됐나요?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도 이게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세분이 되어지죠. 어떻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나요? 네, 조금 더 선명하죠. 예. 노란색으로 한 것보다 조금 더 선명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렇게 도시지역을 주상, 공록 이렇게 세분할 수 있고, 이 주거지역도 다시 6개로 세분할 수 있고, 상업지역도 4개로, 공업지역도 3개로, 녹지지역도 3개로. 그래서 도시지역 자체만 세분하게 되면 16개로 세분이 되어져요. 다시 합니다. 도시지역을 잘게 자르면 몇 개로 세분된다고요? 16개. 일단 크게 자르면 4개죠. 주상, 공록 4개 자르고 이걸 다시 세분하게 되면 16개로 세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지금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관농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관농자를 세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관리지역만 세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도시지역은 5개로 세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비도시지역이 5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16개, 비도시지역이 5개 합치니까 21개가 나오는 겁니다. 21개. 도시지역이 16개로 세분하고 비도시지역이 5개로 세분되어지기 때문에 합쳐서 용도적으로 세분하면 모두 몇 개라고요? 21개로 세분되어진다. 그런데 이 용도적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일시적, 미지정. 일시적으로 미지정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용도가 지정한데 미지정이 보시는 바와 같이 존재하죠. 이렇게 미지정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무것도 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거를 미지정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서 뭔가 하나씩 지정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지정이 되지 않은 미지정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게 미지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제 미지정된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땅이니까 용도가 지정 안 됐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 그건 안 돼요. 미지정이게 되면 행위제한을 어디 걸 적용해야 되냐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도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면 행위제한 어떤 걸 적용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일단 교재를 잠시 짚어드리고 갈게요. 요 내용이 저 뒤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6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3페이지 중간에 6번 네모입니다. 6번 네모에 보니까 용도 미지정, 그 밑에 6번 네모 밑에 1번 미지정적의 행위제한이다.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다음 형광펜 쳐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도적이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 미지정에 대해서 행위제한 어디 걸 적용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적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니까 내 땅에 용도가 지정 안 됐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으로 세분을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인데 아무것도 세분이 안 됐더라.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녹지지역이든 뭔가 지정을 해갖고 세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세분을 안 했다는 겁니다. 도시지역이긴 한데 아무것도 세분이 안 돼 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미세분이라 그래요. 세분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거죠. 미세분. 그럼 도시지역인데 아무것도 세분이 안 돼 있다. 주상 공록 중에서 아무것도 세분이 안 돼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보존 녹지를 적용합니다. 어떤 걸 적용한다고요? 보존 녹지. 보존 녹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관리지역도 이렇게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뭔가 하나로 세분해야 되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미세분이다. 아무것도 세분이 안 돼 있다. 자, 미세분 지역이다. 아무것도 용도가 세분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셋 중에 뭔가 하나가 관리지역 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으면은 어디 걸 적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보존관리 관리적이 세분이 안 돼 있다. 미세분이면 보존관리 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보존관리 걸 적용한다. 자, 그럼 거기 교재 2번입니다. 63페이지 정가운데 파란색 2번이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이다. 도시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적이 도시적인 경우, 거기 밑줄 칠게요. 도시적인 경우는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일 때는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를 꼭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요거 하나 더 지금 중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다가는 또 다른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서 중복시킬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인데 새로운 용도지역이 뭔가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용도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용도지역이 추가되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복은 안 되니까 기존에 새로운 용도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순간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없는데 새로 지정했으면 남아있을 거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건 없어지고 새로 지정한 거, 새로 지정된 용도지역, 새로 지정된 용도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추가로
관리적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이렇게 계획관리라고 지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림지역은 없어지면서 계획관리 하나만 남는다. 왜? 중복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용도 지역이 한 군데 있을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은 소멸하고 새로 지정된 것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조금 전에 4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까 어떤 거였냐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게 4용도 지역이고 21개 용도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21개 용도적으로 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 교재와 관련해서 53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53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그 다음에 밀집이 예상된다. 밀집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그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되어 있다는 말은 현재죠. 근데 밀집이 예상된다는 말은 미래예요. 그럼 밀집이 예상되는 건 어디가 밀집이 예상될까요? 신도시 예정지가 밀집이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벌판에다가 신도시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지금 현재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신도시를 지정을 해놨겠죠. 그러면 현재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지 않았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 밀집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아니지만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예상이 돼도 미래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밀집이 예상돼도 미리 도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 도시적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 개발과 정비, 보존이 필요해서 지정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적은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 공록 4개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거기 첫 번째 박스가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박스가 주거 지역으로서 거기가 전용 주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용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준 주거 지역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 중에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건 공동주택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불가다. 아파트 지을 수 없다. 요게 시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왜 없다? 여기 써놨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인데 아파트는 뭐로 분류되죠?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는 아파트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절대, 네버.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서 일반 주거 지역 두 번째 박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두 번째 박스에 거기 일반 주거 지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인데 거기 교재에 써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층이라는 것은 4층 이하를 말한다. 거기 교재에 4층 이하라고 돼 있죠. 저층은 4층 이하다. 그러므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아파트는 절대 불가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합니다. 저층주택 중심인데 여기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하는데 그럼 아파트는 몇 층부터 아파트라 그래요? 5층부터 아파트니까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절대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예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거 받고 그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만 있어 보자. 이게 거기 이 교재의 세 번째 박스를 한번 보세요. 53페이지의 세 번째 박스에 보니까 상업지역이 나왔는데 상업지역은 종류가 3개예요. 4개입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 중심상업은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과 긴 업무 기능을 확충한다. 확충을 동그라미 쳤네요. 확충. 그 다음 일반상업은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담당을 동그라미 쳐놓고요. 유통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밑줄 칠까요?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이라고. 근린상업은 근린적에서 형합을 쳐볼게요.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일용품과 서비스. 그래서 상업적은 종류가 4개네요. 어떻게 4개라고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업적인데 공업적은 여기는 지금 전용 공업적하고 일반 공업적하고 중공업적하고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공업적은 중화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해성 공업을 입주시키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산공단, 그 온산공단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전용 공업적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중화공업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공업이다. 요 일반 공업이 주로 시험 문제가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요.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주로 입주시키는 거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거. 중공업은 경공업을 수용, 경공업이라든가 기타 이 공업을 수용하는데 여기는 주거라든가 경공업 같은 거 외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 공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거, 상업, 업무 기능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제도 쪽에 가보면은 땅이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공업도 들어올 수 있지만 주거, 상업, 업무 시설도 같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거제도 땅은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 공업적인 종류가 3가지가 들어왔는데 요게 일반 공업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입지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낸다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입지시키는 것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다는 겁니다. 다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입지시키는 것은 준공업이 아니라 무슨 공업이라고요? 일반 공업. 자,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입지시키는 것은 준공업이다. X 준공업. 그래서 일반 공업이다. 이게 시험 문제가 자주 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주고 학생들이 자꾸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상업적이 뒤쪽에 돼 있었네. 자, 상업적은 다 했으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교재를 넘겨가지고 54페이지 꼭대기를 보세요. 54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은 이렇게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 녹지는 녹지를 보존하려고 한다. 근데 이 녹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 지역에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을 보존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건 주로 어디냐면 임야가 됩니다.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가 주로 녹지 지역이 되는데, 임야니까 산이겠죠. 그래서 보존 녹지, 역시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이라든가 녹지 보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을 때 보존 녹지로 지정하고,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이거죠. 이 자연 녹지는 도시 확산을 방지하려고 그래요.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거다라는 건데, 이 자연 녹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전원주택 용지로 이게 주로 개발이 가능해요.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그래서 임야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는 자연 녹지다. 그래서 실무를 할 때 요거를 잘 기억을 했다 쓰셔야 돼요. 녹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녹지는 자연 녹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관련해서 보셨고, 자, 그다음 이제 관리적입니다. 관리적은 이제 종류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기획관리, 줄여서 이제 보생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자연환경 보존인데, 이 보존관리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수질오염 방지라고 하는, 그거 찾아서 현갑해 주세요. 수질오염 방지, 그 다음에 생태계를 갖다가 보존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보존 이렇게 나오면 보존 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함정으로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뭐라고 내냐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게 보존이 필요한데, 이웃하는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보존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관리 지역은 중요한 키워드 두 개,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웃하는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곤란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보존관리다.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인데, 농업, 임업, 어업적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해요. 농업, 임업, 어업적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이웃하는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은 생산관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헷갈릴 내용. 자, 헷갈릴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녹지 지역 중에서 생산 녹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생산 녹지 지역은 주로 무슨 목적으로 지정했을까요?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입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갖다가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 농업, 요 농업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근데 생산 관리는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어업도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산 녹지와 생산 관리가 비슷한데 생산 녹지는 딸랑 하나만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주로 농업적 생산. 근데 생산 관리는 세 개가 들었다고. 생산 관리는 어떻게 세 개 들었다고요? 농업, 임업, 어업적 생산. 그러니까 생산은 같은 생산인데 세 개가 들었어요. 농업, 임업, 어업적 생산. 근데 생산 녹지는 똑같은 생산인데 여기는 하나만 나온다. 주로 어떤 것만 나온다고요? 농업적 생산. 딱 농업. 이거 농업 하나만 나와요. 요 차이를 해서 생산 녹지와 생산 관리에서 생산되는 게 다르다.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 생산 관리는 세 개, 농업, 임업, 어업적 생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 계획 관리 지역의 특징은 현재 비도시 지역에 있지만 계획 관리 자체가 비도시 지역에 있는 거죠. 비도시 지역에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편입이 예상이 되니까 특혜가 엄청나게 주어진단 말이죠. 특혜가. 그래서 용도지역 21개 중에서 특혜라고 하는 특혜는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거의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럴 때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자 아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쌓고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비도시 지역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관리지역이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 다음에 미지정 아무것도 지정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미지정이 미지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을 보니까 도시지역에 속해 있나요? 속해 있지 않나요? 다시 이 동그라미가 도시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농림지역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지금 도시지역이 가운데 있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바깥에 있으니까 도시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 거 맞네요. 그러면서 이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서 관리가 필요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육보전이라 그래요. 육보전이란 말은 뭐냐면 보전이 6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 거예요. 자수해 생상문. 그래서 이렇게 6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국가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보전이다. 보전이 6개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보호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전이 6개. 자, 거기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그 다음에 국가유산에 따른 국가유산 보전, 그 다음에 그래서 육보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용도 지역을 21개를 쭉 살펴봤어요. 21개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용도 지역이 이제 21개로 세분을 했는데 21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21개의 지금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이 따라오는데 그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대통령령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시행령이라 그랬잖아요. 뭘 한다고요? 시행령이라고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용도 지구에 대해서도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 뒤에 가서 또 써놨어요. 그래서 잠깐만 저 뒤쪽으로 가면 추가해서 제가 이걸 써놨는데 다시 하면 조금만 잠깐만요. 자, 봅시다. 여기 자, 아까 요거 했어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럼 미지정이라 그랬죠. 미지정에 대해서 행위자 뭘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연환경 보존적 적용한다. 요거 아까 20분 전에 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 세분이 안 됐다. 도시지역 중에 세분이 안 되면 어디가 적용한다? 보존녹지. 그 다음에 관리적이 세분이, 관리적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세분이 됐는데 세분이 안 되면 어디가 적용한다? 보존관리. 그래서 아까 이거 시험 문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40조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 접도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인데, 그 건축할 수 없다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어디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도로가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있다죠. 적용하지 않는다.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도로가 옆에다가 딱 붙여서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접도구역제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시험장에 가가지고 공법에서 안 가르쳐 준 거 나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공법에서는 다 가르쳐 줬어요. 문제는 반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접도구역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거는 적용한다 이 소리거든.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가르쳐 줬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도시지역에서 적용 안 한다까지만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럼 반대 해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접도구역제를 적용 안 한다면은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은 적용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지. 도시지역에 적용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시를 빼고 나면 비도시적, 관농자가 비도시적이잖아요. 그럼 비도시적은 접도구역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농자에서 접도구역제로 접도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로 옆에다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관농자라고 해서 전부 다 도로 옆에다가 붙여서 건물을 못 짓는 게 아니고, 관농자 중에서 뭐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만, 접도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만 20m 이내에서, 도로 물고 20m 이내에서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20m 이내에서 건물 못 짓는다라는 규정을 어디는 적용 안 한다. 도시지역은 적용 안 하니까 도시지역은 이렇게 도로 옆에다가 딱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붙여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법 8조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를 취득할 때.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도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된다. 다만 우리가 도시라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데 그 중에서 주, 상공은 상관이 없는데 녹지, 도시지역에서 녹지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반대 해석이 돼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적용한다. 즉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도시지역은 농지증이 필요 없다. 단 예외 녹지지역은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받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여기 자, 이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지구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요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과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 안 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03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3번 프린트물 3번 문제입니다.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죠. 3번 1번 4개 용도지역 4개 용도지역을 내모치세요. 4개 용도지역이란 말은 도관농자 4개 용도지역은 뭘 말한다고요? 도관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4개를 4개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도관농자. 그 도관농자 중에서 하나도 지정되지 않다. 하나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 끊어보세요. 경우에서.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미지정이라 그러지.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 그게 이제 해석이 읽어보고도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저기 9월, 10월 달쯤 가야 이게 완전히 다 보여요. 이게 써져 있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4개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관농자 아까 계속 했거든요. 도관농자 4개 용도적으로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를 미지정이라고 한다. 그 미지정에 대한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할 때 뭘 정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까 이것도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어디가 적용한다? 보전 녹지.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어디가 적용한다? 보전 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로법 40조 이한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농림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지어졌구나. 관농자에는 적용한다. 어디에 적용 안 한다 그랬어요? 도시지역에 적용 안 한다 그랬지. 다시 한번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적용을 안 한다고요? 도시지역에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반대 해석을 하면 어디에는 적용한다? 관농자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적용을 하는 건데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자, 5번에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 원칙이란 말을 써놨을까요? 예외가 있잖아요. 어떤 예외가 있어요? 녹지지역에 적용한다는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쓴 겁니다. 녹지지역에는 적용된다는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지금 도시 다른 법률로 지정이 되는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됐다. 어디에 연접됐다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 이 공유수면을 갖다가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항만구역인 공유수면, 어항구역인 공유수면, 이걸 뭐로 본다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디냐면 55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5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박스가 있고 박스 위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다고 되어 있죠. 예, 제목을 현관 붙입니다. 박스 위에 양가로 2번 어디로 결정고시 된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1번에 보니까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동그라미, 그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 동그라미, 그 공유수면을 뭐로 본다고요? 도시지역 박스 위에 도시지역으로. 자, 그래서 이겁니다. 항만구역인 공유수면,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을 때 이 공유수면, 요 공유수면을 뭘로 본다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3번을 보니까 55페이지 하단원 박스 3번에 보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 나왔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세 가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는 3번에 세 개 들었죠. 뭐뭐 들었다고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세 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조심할 것은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의제가 되지 않아요. 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 자, 산업단지가 5개가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5개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인데 그 5개 중에서 3개만 도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3개. 어떻게 3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요 3개만 도시적으로 보고 농공단지와 준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농공단지가 들어오거나 준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반대 해석이 들어오는 반대 해석이.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거나 또는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 본다. 단 전원개발사업구역 중에서 거기 보니까 거기 수력발전소라든가 송변전시설은 제외한다는 말 있나요? 5번 끄트머리에 보니까 수력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을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여기서 전원개발이라고 했을 때 이런 별장지대 같은 전원개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전원개발은 별장지대 같은 전원개발이 아니라 무슨 전원이라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전원개발이에요. 그래서 수력발전소라든가 송변전시설을 제외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원개발이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관리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넘겨서 56페이지를 보세요.
56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5번이 있습니다. 양가로 5번. 거기다가 양가로 5번에다가 별표 2개 칠게요. 자, 양가로 5번입니다. 양괄호, 괄호 5번. 용도적의 환원이다. 거기 환원을 네모치세요. 환원. 환원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환원. 자, 그럼 봅니다. 위에 해당하는 지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가 돼서 그 다음 효과 배치입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거 효과 배치세요. 개발 사업이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등이 용도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형업 배치입니다.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말을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기 봐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이렇게 지정고시를. 지정고시를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해제. 그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지정만 했다가 그냥 지정만 하고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또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가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이 안 끝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 해제가 돼버리게 되면 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입니다. 지정 이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이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 지정하기 이전에 원래 있던 이게 지정이 되면 현재 도시적으로 바뀌었죠. 바뀌기 전에 원래 있던 용도적으로 되돌아간다. 원래 있던 적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뭐라고요? 환원이라는 거예요. 환원. 원래 있던 용도적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문제를 본 상태에서 1번 문제, 프린트물 1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01번입니다. 국토기획위원회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번호로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네요. 자, 1번에 용도지역, 네모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있어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 밑에다가 행위라고 써요. 그러면 행위제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밑줄,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시행령. 조금 전에 아까 전에 해드렸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적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두 줄 내려가서 뭐가 적용된다? 보전, 녹지.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보전, 녹지. 그 다음에 3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자, 거기 네모칩니다. 완료로. 사업 완료로. 사업이 뭐 한다고요? 완료.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가 되면 환원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정을 해놓고 사업이 갔다가 사업을 안 했어요. 지정만 해놓고 사업이 안 됐을 때 해제가 되면 뭐 한다고요? 환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교재에서 뭐 했냐면 56페이지 양갈 5번에 조그만 글씨를 형광펜 쳐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그만 글씨가 뭐예요?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뭐 한다고요? 제외. 그게 정답이 된다까지 내가 다 알려주고 문제 풀었어요. 그게 정답이다 라는 것까지 말해줬다고. 벌로 들어오면 벌로 들은 거예요. 벌로 들어서. 자, 4번 도시적 축소.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그 축소를 동그라미 칩니다.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은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특례 기준이 있으니까 맞고. 5번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의 건축 제한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1분 전에 해드렸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과 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 적용 안 한다. 이거 방금 전에 프린트물로 잠깐만 어디 갔어? 방금 전에 요거 해드렸는데 자,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과 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방금 전에 해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 건축 제한 적용 안 한다. 바로 시험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해드리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프린트물 02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02번은 지난주에 배웠던 문제를 복습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02번에다 별표를 2개 칩니다. 올해 출제가 37회 때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지문은 짧은데 이런 문제 나오면 대한민국에 10%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딱 한 방에 결정할 수 있어요. 합격증 줄 거냐 말 거냐 아주 짧은 사안 안에서 학생의 능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02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주민 입안 제한 시 동의서 첨부 요건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을까요? 스테레온의 5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했네요. 자, 암기 코드로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줬을까요? 금방 까먹네. 기, 지, 산, 대, 입. 요렇게 5개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기가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부 계량. 지는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산은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대는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기존에 있던 용도지구 폐지하고. 입은 뭐예요?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그럼 요걸 갖다가 입안을 제한할 때 동의서, 주민이나 이해관계는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요 기반 시설의 설정 계량하고 입체 복합구역하고 요거 2개는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했어요? 5분의 4. 5분의 4가 필요했어요. 5분의 4. 5분의 4,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 요 지산대 요 3개는 뭐가 필요해요? 3분의 2. 오, 좋았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자, 그럼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건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3개가 있어요? 도복 입어. 복습들을 안 하나 보다. 저는 입을 못 이네. 도복 입어 이렇게 3개예요. 도복 입어, 도복 입어. 그럼 도가 뭘까? 도시 혁신구역, 도시 혁신구역, 도시 혁신구역하고 도시 혁신계획하고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구역하고 복합용도계획하고 그다음에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입체 복합구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안을 제한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해요.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러면 요거 2개 도시혁신구역이나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이나 복합용도계획 이거 동의서가 얼마 필요할까? 3분의 2 요거 3분의 2 이상 국공유지 면적 제한 3분의 2 입체복합구역 요거 하나면 얼마일까? 5분의 4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하고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 내면 이 학생이 합격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결정 나버려요. 다른 거 많이 안 내도 돼. 요거 딱 한 문제만 가지면 대한민국 10%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딱 결정 나버려요. 그러면 거기 1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하는 것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지 공간 재구 여기 봐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은 3개밖에 없어요. 저기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지 공간 재구조화 여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 들어가는 것이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반시설은 자, 2번째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은 해당 사항이 있네. 근데 도시혁신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있는데 얼마예요? 3분의 2, 5분의 4 틀렸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고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산업유통, 여기 산업유통 개발진흥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복합용도구역, 요거네. 복합용도구역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얼마다? 3분의 2. 그래서 답이 5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딱 가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거의 9월 넷째 주나 10월 첫째 주쯤 가면은 맞춰져요. 왜 5번? 네.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이거와 관계되는 문제는 9월, 10월 달에 여러 번 다뤄야 됩니다. 또 케이스를 바꿔가지고 또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올해 출제가 가능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쉬었다 보죠.